여러분, 우리나라 집값 이야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참 고민되죠. 왜냐면 한국의 부동산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집값이 비싸? 라고 한 번쯤 다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 집값의 비밀, 그리고 한국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 과거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커피 한잔 하면서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땅 문제는 딱 하나예요. 좁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은 산이 70%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 부족한 거죠. 이 좁은 땅에서 집을 짓다 보니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땅 넓은 나라들은 집값이 싸겠지? 또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호주나 캐나다처럼 땅이 광활한 나라들도 대도시 집값은 비싸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은 넓은 땅에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도시로 몰리거든요. 결국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집값이 비싼 건 그냥 숙명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서울 진짜 독특한 도시입니다. 1960년대에 서울 인구가 300만이었대요. 그런데 불과 30년 만에 1000만을 넘었어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렇게 단기간에 사람이 몰린 사례는 거의 없어요. 서울로 몰려든 사람들, 집을 어떻게 다 지었을까요? 그때 정부가 정말 잘한 게 있어요. 바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에요. 땅 문서를 봤더니 어떤 땅은 길쭉하고 어떤 땅은 삼각형이고 복잡했거든요. 그러니 집을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정부가 땅 주인들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땅 다 합칩시다.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도로도 내고 공원도 만들게요. 대신 땅 일부는 공공시설용으로 내놓으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 강북 가면 길은 반듯한데 골목이 너무 좁아서 차 한 대 지나가기도 힘든 곳들이 있어요. 그게 그때 도로를 최소한으로 내면서 생긴 풍경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몰려오죠.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었던 정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에 나섭니다. 지금 서울 곳곳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 다 그때 생긴 거예요. 강남 개발도 이때 시작됐죠. 그런데 강남은 또 문제였어요. 지대가 낮아서 홍수가 자주 났거든요. 여름만 되면 강남 땅은 잠기기 일쑤였죠. 그래서 정부가 한강둑을 쌓고 강변을 정리하면서 새 땅을 만들었어요. 이때 공사비 대신 강변 땅을 건설사에 줬고 그 땅 위에 지어진 게 압구정, 현대아파트, 반포주공 같은 곳들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왜 지었는지 아세요? 사실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홍수가 나면 대피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5층 이상으로 지으면 대피하기 좋겠지? 하고 지은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 너무 좋은 겁니다. 똑같은 구조라서 집을 보지 않고도 사고 팔 수 있고 편의시설도 가까워서 생활하기 편리하잖아요. 이게 아파트 붐을 만든 거죠.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은 다른 나라와도 달라요. 해외에서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모든 걸 총괄해요. 땅 사고 자금 조달하고 건설까지 다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시행사, 건설사, 금융사, 신탁사 4개 주체가 얽히고 설켜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시행사가 프로젝트를 총괄하지만 돈은 없죠. 그래서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고 건설사가 보증을 서고 신탁사가 추가로 보증을 섭니다. 이 구조가 문제는 뭐냐면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경기가 나빠지면 돈이 묶이고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폭삭 망하는 구조죠. 이 구조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경기가 나빠지면 아파트 공급이 뚝 끊깁니다. 그럼 몇 년 지나 아파트가 부족해지면서 다시 가격이 오르죠. 이게 우리나라 집값의 악순환이에요. 일본은 달랐어요. 일본은 불경기에도 집을 계속 지었어요. 거품이 꺼지고 30년 동안 집값이 하락했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공급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안정될 수 있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정부가 꾸준히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죠. 정부가 저렴하게 공급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시세에 맞는 집을 꾸준히 공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집을 사야 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죠? 솔직히 미래의 집값을 정확히 예측할 순 없어요.
다만 우리나라 부동산은 정책과 경제 흐름에 따라 언제든 튀어오를 수 있는 구조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부동산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런 역사와 구조를 이해하면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